아, 이제 다 왔네. 아, 빡세다 진짜. 이곳은 수원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반입니다. 여기는 수원역입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천장에 누수가 있나 봅니다. 수원역은 여름에 오고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여기 수원역 노숙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밖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눈이 엄청 오네요. 이렇게 밖에 눈이 오면 밖에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일단 밖을 먼저 둘러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대학실 입구 쪽에 계시네요. 추울 것 같은데. 여기 계시네요. 날씨가 추워서 이제 밖에는 힘들고 눈도 오고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도 박스를 들어보시네요. 여기 한진센터인데 이제 저쪽으로 많이 가시는 건가요? 이쪽에 많이 모여있구나. 이쪽에도 박스가 있고 여기도 있고. 밖에서 자면 되게 추울 텐데. 아유. 한순센터 카페가 노숙자들 이제 카페가 되어버렸네요. 이곳 수원역 일대에는 많은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노숙자와 관련된 사건 사고도 많은데요. 몇 년 전 이곳 수원역 노숙자 일대를 장악했던 일당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4월 13일 수원역 일대 노숙자들 사이에서 소위 대장 노릇을 하던 30대 노숙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다른 노숙자 3명에게는 징역 6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9월 12일부터 일주일간 당시 한 집에서 숙식하던 B씨가 자신들 중에 한 명을 강제 추행죄로 신고한 적이 있으며, 이전에는 신발과 휴대전화 등을 훔칠 사실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B씨를 수차례에 걸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범행이 이뤄진 2019년 9월 18일 저녁 심한 구타로 일어나지 못하는 B씨를 재차 발로 걷어차고 밟는 등 폭행했습니다. 폭행 후 방치된 B씨는 이튿날 새벽 다발성 갈비뼈 골절, 폐 파열 등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A씨는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노숙자들에게 B씨를 때리지 않으면 내가 맞는다고 말하는 등 폭행을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외에 A씨 등은 과거 노숙 생활을 하며 알게 된
50대 노숙자를 집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폭행해 돈을 강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원역 일대 노숙자들 사이에서 소위 대장 노릇을 하면서 함께 숙식하던 피해자를 사소한 이유로 수일간 지속해서 폭행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항소심에서 한 명은 가명, 한 명은 가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7월 22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는 상해치사, 폭행 혐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참혹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지 짐작이 어렵다라며 김씨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그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이 제출됐다며 양형 부담 주장한 김씨의 의견을 받아 징역 9년을 선고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반대로 이 씨는 김씨보다 영향 행사가 약하다 뿐이지 실제로 A씨를 구타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행위가 소극적이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여전히 A씨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어 징역 7년 6월을 선고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럼 이후 수원역 노숙자들은 평화를 되찾았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대장이 이 구역을 장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날도 춥고 순댓국 땡기네. 그런 건가? 잘 먹었다는데. 오늘 저녁은 순댓국. 식당 내부에는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고 안쪽으로 방이 있어서 편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7, 80년대 옛날 스타일의 식당 구조였는데 예전에는 식당에 방 같은 공간이 있는 집이 많았습니다. 장사는 잘 되는 분위기였고 손님들 이야기 소리가 걸쭉하게 들렸습니다. 순대국밥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건너편 자리에서 어르신들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주로 건강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어서 자식들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자식이 돈을 잘 벌어서 너무 좋다. 자식이 돈을 못 벌어서 내가 보태주고 있다. 우리는 각자 도생이라 서로 알아서 잘 지낸다. 그래서 너무 편하다. 생활비 300이랑 국민연금이 나와서 여행도 다니고 남은 여생 쓰면서 살고 싶다. 정답은 없지만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 알아서 잘 살아야 한다. 대충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르신들이 3명 있었는데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도 하고 또 현실이기도 하고 언젠가 나도 저런 말을 하고 있을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기다린 다음 순대국밥이 나왔습니다. 국물은 맑고 다대기가 들어가 있었고 여러가지 특수 부위와 머릿고기, 순대, 그리고 밥까지 알차게 한 그릇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식재료의 퀄리티를 보니 이 집은 음식에 진심이구나 라고 느껴졌습니다. 국물도 잡내가 없고 깔끔했습니다. 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추가로 소금도 넣고 후춧가루도 넣고 들깨가루도 넣고 세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고 만석이 되고 대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스타일의 순대국밥은 전라북도 모주시장에서 먹었는데 맛이 비슷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났고 다음에 수원역에 오면 또 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고 가세요. 아셨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가출한 청소년들과 갈 곳 없어 보이는 외국인들이 꽤 보였습니다. 불안한 눈빛과 초조해 보이는 모습들. 집에 가고 있습니다. 눈 폭탄입니다. 세상이 망하려고 하는 건가?